자, 안녕하세요. 국제인을 위한 경제수학 강의, 수학 경제생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5강 환율의 계산. 지난 시간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화폐와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환율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몇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환율의 계산의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같습니다. 환율의 뜻을 알고 환거래로부터 비례식을 활용하여 환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것이고, 그 다음에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환율 시세표 도파 보기. 자, 환율 시세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이 시세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세표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거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시세표에는 제일 앞에 이제 매매 기준율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환거래에서 이 매매 기준율을 사용하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이 기준율에 의해서 살 때 이 안에 이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이 수수료에 있어서 우대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 수수료의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매매 기준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 때와 팔 때의 기준율에 의해서 수수료가 얼마만큼씩 붙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현찰로 사고 파는 것보다는 좀 적다. 이 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송금을 한다 했을 때 이것은 보낼 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팔 때는 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일본 화폐를 이야기할 때는 얘는 바로 100엔을 기준으로 해서 환율을 계산해 놓고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환율 시세표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 있는 표를 약간 이제 줄였습니다. 일본 여행을 위해서 10만엔을 환전한다 그랬습니다. 10만엔을 환전하려고 한다. 수수료와 필요한 원화를 계산하여라. 이 교과서 예제입니다. 교과서 예제 문제인데 이 교과서 예제 문제가 풀이가 교과서에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이 강의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여행을 위해서 10만엔을 환전한다. 그럼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수료는 바로 매매 기준율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이 매매 기준율을 우리가 이제 재팬N을 계산한다면은 요 매매 기준율에 대하여 우리가 10만엔을 환전한다라고 하면은 요것이 되겠죠. 사는 것입니다. 요 둘 사이에 우리는 차이를 계산한 것이 바로 수수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현찰 살 때에서 매매 기준율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단위죠, 단위. 1엔이 아니고 100엔당 이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11.48이라고 하는 현찰 살 때의 환율에서 매매 기준율을 빼준 19.11원이 되겠습니다. 이 19.11원은 얼마? 100엔에 대해서 이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 수수료는 19.11원이라고 하는 수수료에서 100엔에 대해서 19.11원이니까 10만엔이라고 하는 것은 100엔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1000배죠, 그죠? 그래서 단위를 1000단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1을 1000단위로 다 곱해주면은 바로 이와 같은 요금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만엔을 환전하려고 하면은 그 속에는 매매 기준율 이외의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원화는 다른 것 고민할 필요 없지. 이 속에는 이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찰 살 때의 환율, 이것과
우리가 기본통화 N화죠, 그죠? 기본통화 N화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N화는 아까 우리가 이제 10만 N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10만 N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N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10만 N은 요 단위 100N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배 된 것이기 때문에 1000 단위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 있던 문제에 앞에 이제 제시됐던 예제에 이어서 나와 있는 역시 교과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은행에서 우대 고객으로 쿠폰을 발급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대를 해준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우대를 해주느냐? 바로 이 수수료에서 우대를 해주는 것이지요. 수수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수수료에서 어떻게 우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지금 환율 우대를 70%를 우대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를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70%를 깎아준다는 것은 결국은 수수료를 얼마만큼만 내게 한다? 30%의 수수료만 내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데 사는 경우와 파는 경우 다 해당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조건을 토대로 미국 US 달러 100달러를 이 우대율을 적용해서 차이나 위안, 중국 위안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이 풀어봤어요. 자, 이 달러를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먼저 달러에서 위안으로 바로 못 가지요. 그래서 일단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팔아야 됩니다. 팔아서 뭘로 바꿔야 됩니까? 한화로다가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바꾼 한화를 다시 뭘로? 위안화로다가 환전해야 되는 이런 두 번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것이 두 번째 할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대를 해준다 했기 때문에 자, 먼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면은 요거죠. 팔 때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85원 18전이라고 하는 요 돈과 매매 기준율의 관계를 계산해 보면은 19.32원이라고 하는 수수료가 붙어 있어요. 원래 기준율은 1104원이었지만은 팔 때는 1085원밖에 안 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9.32원의 수수료에서 뭐를 해줬어요? 70%를 우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얼마만큼만 내면 되느냐? 바로 요거죠. 5.796. 결국은 19.32원의 0.3, 30%를 계산하면 5.796원이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달러를 가지고서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100달러를 가지고서 한화로다가 바꾸려고 한다면은 바로 이 환율 요것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매매 기준율에서 뭐를 더해야 됩니까? 요거죠. 요거 우대 수수료. 근데 이거 지금 파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매 기준율에서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빼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104원에서 5.796원을 빼준 것에다가 몇 개? 100개의 달러가 있으니까 100달러 곱하면은 요와 같은 돈으로다가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9,870.4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달러를 원화로다가 바꾼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위안화를 사야 됩니다. 뭘 가지고서? 방금 우리가 구했던 요 돈을 가지고서 위안화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두 번째도 먼저 수수료를 계산해야 되겠죠. 위안화의 수수료는 166원 31원에서 여기에서 살 때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요만큼 붙었어요. 한 11원 정도의 수수료가 더 붙었어요. 이 수수료가 요와 같이 계산되고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 환율 우대를 하게 되면은 3.492원이 수수료가 되겠죠. 그죠? 이때의 수수료는 이제
이 매매 기준율에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이와 같이 나타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돈을 가지고서 중국 위안화를 바꾸는 경우에는 환율의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돈을 환율로다가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647 위안 이런 돈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이제 계산이 정확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미국 달러가 중국 위안화로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교환이 될 때에는 포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포치라고 하는 것은 1달러의 7배가 이제 깨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사실은 1달러가 7위안하고 이렇게 교환 가치를 가지는 게 대부분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그것을 위안화로 바꾸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번의 수수료 부담이 들어가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의 우대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100달러였으면은 700위안 정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제 포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647위안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활용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10일 동안 여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 하나의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엔화와 위안화로 각각 얼마를 환전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단 엔화는 1000엔으로만 환전하고, 1000엔. 그 다음에 위안화는 100위안으로 이제 화폐의 단위가 우리가 잔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은행에서는 그 엔화를 환전하거나 위안화를 환전할 때 이렇게 큰 단위의 돈으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제시해 줬어요. 자, 두 나라에서 각각 첫 번째 문제는 두 나라에서 각각 50만 원씩 사용한다. 지금 이제 50만 원, 50만 원씩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할 때 두 나라에서 각각의 화폐가 환전될 금액과 한화의 잔액을 구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50만 원을 가지고서 환전을 하더라도 그 돈이 이렇게 1000엔이나 100위안으로 환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나머지가 남게 됩니다. 그 한화의 잔액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돈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엔화와 위안화의 양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하기 위해서 엔화는 6만엔, 위안화는 2000위안을 내가 환전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한화의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우리 돈을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환율 시세표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과 중국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 살 때는 1100 100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00원이라고 하는 엔화를 살 때의 환율이 나와 있고 중국은 175원 무엇에 대해서? 위안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위안도 역시 기호는 마찬가지인데 위안은 기호를 우리가 보통 이제 위안은 기호를 이렇게 하나로만 표현하기도 하죠. 자, 팔 때 이와 같이 나타내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환전을 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사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풀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50만 원씩을 사용한다 했으니까 이제 엔화도 50만 원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위안화도 50만 원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엔화는 50만 원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지금 반드시 엔화는 100엔을 기준으로 한 환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엔화에 대해서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서 50만 원을 가지고서 이제 엔화를 사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나눠주게 되겠죠. 환율로 나눠주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450 이렇게 나와요.
450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제 1100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100의 단위는 원, 100N 이렇게 돼 있죠. 100N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표현을 제가 이제 450원이 아니라 450 단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50 단위에다가 뭐를 곱해야 됩니까? 100N이었기 때문에 기준이 100을 곱해 준 거. 즉 45,000N을 우리가 이제 N화로다가 바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50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으로 나와요. 왜 450 단위까지만 생각했느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1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1의 자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1의 자리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 수 있는 n은 1000n으로 환전할 수가 없습니다. 1n을 요거 1단위를 가지고서 계산하면은 100n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n 미만의, 100n 이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환전할 때 우리는 450에서 1단위 1의 자리에 있는 것은 450보다 이제 450에서 1의 자리에도 숫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1의 자리에 있는 수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1의 자리 이하에 나와 있는 값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 이게 생기죠. 한화의 잔액이 생긴다. 그럼 이제 한화의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1100과 450을 곱하면 남는 부분이 생기죠. 한화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5,000원이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안화의 환율은 175원이었습니다. 이 175원으로다가 나눠주게 되면은 2,800 단위가 생기죠. 근데 이제 위안화는 그대로 그 2,800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2,800 위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한화 잔액은 10,000원인데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2,800으로 해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두 군데가 생기는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값은 우리가 위안화는 100위안으로만 환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값은 결국은 100위안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한화의 잔액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175와 2,800을 곱하게 되면은 50만 원에서의 그 차이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10,000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제, 한화의 잔액과 환전될 금액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N화 6만 N과 위안화 2,000 위안을 환전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6만 N을 환전하고자 한다. 그럼 6만 N의 한화값, 우리나라 돈의 값을 X라고 두고 2,000 위안의 한화값을 Y라고 둔다. 그러면 이제 X와 Y는 간단하죠. 예, 우리가 지금 이제 6만 N이라고 하는 그 N에다가 X는 한화값으로 곱하려면은 요 둘 사이의 비를 계산하면 되죠. 1,100원 per 100N이 되겠죠. 이것의 비는 얼마예요? 이게 환율이죠. 11. 11인데 11 대신에 이렇게 써도 돼요. 11 대신에 1,100원 per 100N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도 계산하면은 1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곱해주면은 66만 원. 그 다음에 2,000위안의 한화값은 2,000위안에다가 환율 175죠. 175를 곱해주면은 이와 같이 35만 원. X와 Y의 합 101만 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다음은 이제 스타벅스 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빅맥 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빅맥 지수와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지수도 있는데, 스타벅스 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2018년 1월에 스타벅스 카페라떼의 국내 가격은 4,200원, 미국 가격은 5달러다. 이렇게 말했을 때, 환율이, 그 당시 환율이 이제 1,050원입니다. 시장 환율이죠. 이거는 시장 환율. 우리나라 스타벅스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죠. 스타벅스 지수는 마치 환율 계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내 가격을 환율로다가 이렇게 나눠준 것이죠. 국내 가격 4,200원을 1,050원 달러 환율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남는 것이 뭐가 남게 되나요? 달러가 남게 되죠. 그래서 바로 4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지수는 4달러다? 미국보다는 낫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스타벅스 지수에 의해서는 우리나라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저평가되는 변화량을 이제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요. 지수평가를.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지수평가는 지난 시간에도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 변화량 지수평가를 우리가 구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환율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죠. 시장 환율과 균형 환율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균형 환율은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봤었죠. 균형 환율은 바로 뭐예요? 균형 환율을 우리가 따로 얘기한다면은 미국의 가격 5달러와 스타벅스 카페라떼 우리나라의 가격 4,200원, 이것을 계산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새로 생기게 되겠죠. 이때 만들어지는 원달러 환율이 840 원달러 이래 되겠죠, 그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균형 환율입니다. 이 균형 환율 840원하고 시장 환율 1,050원, 이것의 비를 구하면은 0.8이 돼요. 0.8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얼마만큼? 20%만큼 저평가되고 있다. 이 우리의 실제로 균형 환율을 가지고서 보면은 시장 환율에 의해서 비를 계산해 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스타벅스 지수와 미국의 가격의 비를 1에서 빼준 것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20%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시장 환율에 비해서 20%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열과 금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